네, 다양한 국제 뉴스를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월드앤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조윤주 외신캐스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새벽 나온 소식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전문 인력이 미국에 들어와서 우리를 좀 가르쳐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네. 이게 순서가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 전문 기술 인력들을 그렇게 무차하게 네. 구금해 놓고 이런 말을 이제 했단 말이죠. 이건 무슨 의도일까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일의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은 그 전문 인력들이 와서 미국의 근로자를 잘 가르쳐 주기를 원하긴 합니다만 뭐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긴 한데요. 일단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먼저 해결이 되고 우리 정부와 미국 당국자 간에 비자 문제 해결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으면 이게 예. 좀 어느 정도 신뢰가 가는 그쵸. 발언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무작정 한국 근로자들을 구금시켜 놓고 예. 한국에서 워낙 비난율이 많아지니까 아 우리가 원했던 거 그거 아니었어. 우리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훌륭한 인력들이 들어와서 미국 근로자를 잘 훈련시켜서 미국의 산업이 다시 위대하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희망사항을 말한 것 같은데요. 예. 하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 비자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야 되는데 일이 급하다 보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우리는 한국의 전문 인력들이 와서 미국의 근로자를 잘 훈련시켜주길 바란다라고 예. 희망사항을 말했고요. 그러면서 사실 미국에 지금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는 선박, 반도체 이런 기업들의 전문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한 것이고요. 대신에 한국이라고 구체적으로 딱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만 네. 그래도 다 전반적으로 맥락을 봤었을 때 결국은 한국의 전문 인력들이 들어와서 미국의 일반 근로자들을 훈련시켜 주길 바란다는 희망사항을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예.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미국 근로자들이 전혀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설령 우리나라 기업의 근로자들이 간다고 하더라도 그 많은 시간을 어떻게 메꿀지 또 그 기간 동안에 그 사실 공사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예, 예. 그 기간을 다 맞춰서 할 수 있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국 정부의 아주 적극적인 협조 그리고 전방위적인 태도 변화가 있어야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그 일이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그냥 언뜻 듣기에는 그런 기술력을 와서 가르쳐줘 한 네. 세네 달 만에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말하는 것 같은데 네. 그게 아니잖아요. 기술 그렇습니다. 인력에 배우는 거에 네. 대한 기간이.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전문 인력들이 거기 가서 공장을 짓고 예. 장비를 설치하고 이것도 기간을 정해 놓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 조건에는 한국의 훌륭한 기술자들 가서 짓는다는 조건 하에 그 공정을 맞출 수가 있는 건데 지금 가서 근로자 훈련시키고 그러니까요. 언제 짓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건 사실 앞뒤가 맞지가 않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한국에 전달하는 뭐 메시지다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지금 구금 기간 내 인권 문제까지 좀 불거지고 있는 네. 상황인데 우리나라를 방문 중인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유감을 표명을 하고 재발 네. 방지도 약속을 했습니다. 네. 고위 당국자의 이런 유감 표명은 이번이 처음인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사실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사태가 발생했을 때 미국의 이민 세관 당국이 자신들이 할 일을 했을 뿐이다라고 네. 말했거든요. 예. 이 얘기인즉슨 한국의 근로자들이 불법 이민자라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말을 했던 건데 사건이 정말 일파만파 확장이 되자 결국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의 고위 당국자도 사태를 인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이 우리나라 왔습니다. 그래서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과 회담을 가졌는데요. 말씀하신 건 첫 번째 유감 표명했습니다. 사실 유감 표명을 한 거라고 하긴 합니다만 사과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제도 개선 그리고 한미 관계 강화를 해서 전기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했고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고 그래서 앞으로 한국으로 돌아간 근로자들이 미국에 다시 들어올 때 그 어떠한 불이익도 없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고요. 또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노력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특히 뭐 여러 차례 뭐 뉴스가 계속 나오긴 합니다만 우리나라 기업들의 여러 가지 미국에 대한 기여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미국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한국 근로자가 근무하기에 적합한 비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속도감 있게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박 차관도 정확하게 입장을 전달했는데요. 한국 근로자들이 부당하게 미국 내에서 감금이 됐고 이거 굉장히
불편한 처우를 당하지 않았냐라고 불만 제기했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들도 정말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예. 앞으로 실무자급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정확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근로자 한 분이 네. 정말 어렵게 구금일지를 세세하게 썼잖아요. 맞습니다. 그것도 그 증거 자료로 굉장히 좋은 그 힘든 네. 상황이었지만 증거 자료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협상 과정에서요. 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돌발 변수가 구금 사태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을 이렇게 겪었는데 투자를 할 수가 있겠느냐, 뭐 보장 안 된 상황에서 그런 네. 얘기도 나올 수 있고 지금 김정환 산업부 장관이 러테릭 사무장관 만나고 돌아왔는데 네. 뭐 이렇다 할 뭐 지켜보시죠 이런 정도로만 언급을 했어요. 네. 그러면 이게 협상이 지금은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던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협상이 시작될 걸로 보이는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우수한 근로자들이 와서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그 부분은 사실 우리나라와 미국이 관세 협상을 체결하면서 무려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실 그 세부 사항은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한국 근로자들이 구금되는 일까지 벌어졌으니까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투자가 어렵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을 것이고요.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환 산업부 장관이 미국을 가서 러트렉 장관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입장차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예. 미국 쪽에서는 얘기를 하는 것이 특수 법인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3,500억 달러를 전액 현금으로 미국에 투자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측에서는 사실 3,500억 달러면은요 GDP 대비 20%거든요. 예. 이렇게 많은 돈을 한꺼번에 현금으로 투자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유럽연합이 미국 측과 합의한 것처럼 보증을 쓰고 대출하는 형식으로 투자가 가능할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 약간 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은 완전히 첫 단계이고 첫 걸음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차례 굉장히 많은 회의를 통해서 입장차를 좁힐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미국과 우리나라는 예. 투자는 한다. 이건 예. 똑같긴 합니다만 어떻게 얼마나 어떤 방식에 대해서는 두 나라 이제 한국과 미국 사이의 입장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은 그 통장에 입금에 이런 식으로 네. 현금 입금에 이런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근데 예.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근로자들이 잡혀가는데 어떻게 이걸 돈을 한꺼번에 주냐. 예.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 대출하거나 보증하는 형식으로 해보겠다고 하는 건데 미국은 좀 부정적이고요. 뭐 한미 통화 스와프 얘기도 우리 쪽에서 했다고 하는데 네. 미국은 그건 좀 긍정적이지 않은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한편 미국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자 미국 청년 보수의 상징 찰리 커크 암살 사건으로 미국 내 좀 정치적 화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찰리 커크가 피살 며칠 전에 우리나라를 방문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어요. 네,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고양시에 있는 킨테크에서 보수형 단체인데요. 빌드업 코리아가 주최한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찰리 커크가 참석한 것으로 예.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와서 했던 얘기가 사실 이 찰리 커크는 극우 성향 젊은 운동가이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과 결을 같이 하기 때문에 예. 한국은 이민자가 없는 나라인 것 같다라고 말을 하면서 길거리가 굉장히 깨끗하고 낙서도 없다. 신뢰가 굉장히 높은 사회인데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대규모 이민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리고 자신이 전파하는 이 반이민 메시지가 한국과 일본에서도 공감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하면서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예. 이 커크는 우익단체인 터닝포인트 USA의 창립자이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강성 지지를 알려져 있고 티파티 운동에도 합류를 했었는데 지난 10일 날 유타주에 있었던 토론회에서 총에 맞고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한국의 가장 좋은 부분을 자기의 주장과 이렇게 연결시키는 그런 그 언급을 한 사실 거잖아요. 자의적인 해석인 그쵸?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일단 살해 용의자가 네. 붙잡혔는데 왜 그럼 살해를 했을까 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던데 그 이 체포된 용의자가 사용하지 않은 탄피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원샷 원킬이었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한 발로. 근데 네. 남은 그 탄피들에서 파시스트를 중어화하는 문구들이 새겨져 있었다 이렇게 네. 나오던데 그러면 이게 또 살해 동기와도 연관시키는 분위기인가요 지금? 딱히 그렇다고 말씀드리긴 좀 곤란하긴 그래요? 합니다만 예. 이 사람의 이제 어떤 개인적인 성향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실제로 이탈리아 좌파 진영에서 파시즘 종식을 기념하기 위해서 불렀던
노래가 있는데요. 벨라차오라고 하는데 이게 탄피에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념 대립이라고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커크를 살해한 용의자가 타일러 로빈슨 22살이고요. 예. 180m 떨어진 건물 옥상에서 단 한 발로 예. 이제 용의자가 이제 커크를 살해를 한 건데 예. 뭐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상위 1% 성적으로 고등학교 졸업한 굉장히 우수한 학생이었다고 하고요.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커크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입장 여러 차례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수사 당국이 정확하게 범행 동기는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긴 한데요. 예. 하지만 이념적인 부분에서 극좌, 극우가 약간 부딪힌 것으로 보이고 오늘 아침 이제 BBC 보도에 따르면은 애리조나주에 있는 스테이트팜 스타디움에서 커크 장례식이 이번 주 금요일 치러진다고 합니다. 예. 뭐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트럼프 대통령,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장례식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런 시점에 좀 공교롭게도 영국 런던에서 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11만 명 규모의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네. 이 자리에 뭐 마가 모자도 등장을 맞습니다. 하면서 이 찰리 커크 피살 사건 이후에 좀 유럽 내에서도 극우 세력이 결집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네,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만 그런 움직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영국의 극우 운동가인 토미 로빈슨이 주최하는 시위에 무려 11만 명이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요. 로빈슨은 SNS를 통해서 런던에 이렇게 우리가 모인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이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 국기, 뭐 잉글랜드 국기, 스코틀랜드 십자가 이렇게 등장하면서 현 총리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를 강력히 비판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지지하는 마가를 쓴 모자를 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유럽은 난민 문제가 또 다시 떠오르고 있는데 코로나19 유행 동안은 사실 인구 이동이 없었잖아요. 그때까지 조용했는데 작년부터 이민자들 다시 영국 해협을 건너가서 영국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현 정부의 이민 정책에 대해서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미국에서 극우 청년 운동가가 피살당하자 유럽에서도 극우 단체들이 좀 결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예. 이 자리에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역시 연설을 했다는데 네. 왜 연설한 건가요? 화상이긴 합니다만 네. 이제 머스크도 좀 정치 활동을 요즘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상이 되게 컸어요. 건물에 굉장히 크게 나오던데요. 네, 보셨죠? 예.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이 뭐 영국뿐만 아니라 프랑스, 독일, 덴마크 극우 세력까지 결집을 하고 있고 이 와중에 머스크가 영국에서 반드시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과격한 발언을 했습니다. 다음 선거가 언제든 간에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의회를 해산하고 새로운 투표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찰리 커크가 사망하고 나서 좌파 진영 사람들이 이걸 공개적으로 축하하고 있고 그러면서 좌파는 살인 정당이다라면서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이 바로 우파 정치인들이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한편 또 극우 세력들의 집회에 맞서가지고 약간 좌파 성향의 사람들이 또 맞불 집회 열었는데요. 거기에서는 인종차별에 반대한다라고 말하면서 이민자들 우리가 받아들이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난민 환영 구호가 적힌 팻말까지 등장했는데요. 예. 경찰에서 혹시라도 만약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1,600명 이상 경찰이 배치가 됐었고요. 중간중간에 약간 축돌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네팔도 보면요. 네팔은 반정부 시위가 굉장히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고위공직자들을 속옷 차림으로 많이 끌어내고 막 그런 치욕적인 네. 모습도 보이고 이건 왜 그런 거예요? 네팔 상황은?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양극화. 사회 불평등 그게 사실 키 이슈입니다. 근데 직접적인 발단은 정부 측에서 지난 5일날 SNS를 차단했거든요. 예. 근데 그 정부 주장은 SNS상에 가짜 뉴스가 너무 많다. 그래서 그런 걸 거르기 위해서 SNS 차단하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네팔의 젊은이들은 예. 그게 아니라 정부가 보여주고 싶지 않은 여러 가지 현상들이 SNS를 통해서 알려지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고 결국은 하는 것이고 자유민주주의를 차단하는 거다. 그러니까 소통을 막으려고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 시위가 촉발이 된 겁니다.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72명 사망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젊은이들 분노가 폭발하면서 재무장관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이제 길거리를 끌어내서 사람들이 이제 끌고 다니는 좀 좋지 않은 모습까지 네. 보였습니다만 또 다시 되짚어서 말을 하자면 그만큼 젊은이들의 분노가 굉장히 극에 달았다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실제로 SNS상에서 네포 퀴즈라고 합니다. 네티즌이라고 해서 권력자들이 자신의 부와 권력을
아이들에게 또는 네. 친족들에게 넘겨주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건데 예. 소위 말해서 우리가 쉽게 보면은 금수저. 근데 네. 금수저도 굉장히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정말 금수저들이 SNS상에서 뭐 고급 호텔에서 있는 장면, 뭐 심지어 뭐 명품을 가지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든 그런 것까지 SNS에 올리고 있는데 네팔의 청년들은 20%가 실업자입니다. 예. 급여도 너무 낮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인도나 중국 가서 정말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SNS상에서는 한쪽에서 너무 힘들게 살고 있고 한쪽에서 너무 풍족하게 네. 살고 있다 보니까 그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청년들이 일어나게 된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총리가 자리에서 물러났고요. 신임 총리가 들어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신임 총리는 대법관 출신의 여성인데요. 카르키 총리인데 이 부패 척결에 굉장히 앞장섰던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판결도 굉장히 아주 강성으로 했던 인물이어서 존경받는 사람인데 처음으로 국무회 주재를 하면서 1분간 사망자에 대해서 묵념을 하고 나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앞으로 3월 5일에 이제 선거가 치러지게 되는데 그때까지만 자신은 단 하루도 더 있지 않고 충실하게 임시총리직을 지킬 것이고 그리고 네팔의 Z세대를 요구하는 사고방식에 따라서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빠르게 부패 종식할 것이고 사회를 경제적으로 평등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일단 네팔 당국이 이렇게 총리가 새로 나오면서 좀 진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고요. 경찰들도 많이 좀 물러난 상황이고 그래서 길거리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있긴 합니다만 3월 5일까지는 약간 불안한 정국이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월드엔 이슈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